도로가 닿지 않는 거대한 아마존 열대우림 깊은 곳에 인류에게 모순처럼 서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거의 50만 명의 사람들이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장소이며 유럽풍의 타일로 장식된 대저택들이 강 위에 떠 있는 빈민가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아마존 열대우림 전체가 시장 한가운데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이곳에서는 국제법으로 보호받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수백 종의 야생 동물들이 매일 사람들의 손을 거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로를 통해서는 절대 갈 수 없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도시, 페루가 간직한 가장 미스터리한 보물이자 감히 누구도 쉽게 공유하지 못하는 비밀을 품고 있는 장소, 바로 이키토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5헥타레오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야외 시장으로 거의 20개의 구역과 200개가 넘는 다양한 제품군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존 분지 곳곳에 흩어져 있는 150개 이상의 원주민 공동체들이 숲과 강에서 얻은 산물을 가져와 판매하는 핵심 무역 허브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아침 6시에 벨렌 시장에 발을 들이는 것은 모든 감각을 압도하는 강렬한 경험입니다. 잘 익은 열대 과일의 달콤한 향기, 향기로운 허브 냄새, 나무가 타는 연기, 그리고 말린 물고기에서 나는 짭짤한 냄새가 한데 섞여 세상 어디에도 없는 후각적인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시장은 채소와 과일, 신선한 물고기와 건어물, 향신료와 허브, 가공식품 등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전통 의학 및 영적 의식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유명한 골목인 파사의 파키토입니다. 벨렌은 단순한 시장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아마존 전체를 축소해놓은 지도와도 같습니다. 아과헤이, 그라무그무, 코포아수와 같은 희귀한 정글 과일부터 견과류, 나무 껍질, 약초 뿔, 야생꿀, 그리고 아마존 밖에서는 이름조차 전혀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제품들에 이르기까지 숲이 내어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이곳에 나타납니다. 이키토스 사람들에게 이곳은 대형 슈퍼마켓이자 약국이며 동시에 문화가 샘솟는 원천입니다. 벨렌 시장의 가축 구역은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만약 어떤 동물 종이 살아 숨쉬었다면 그 동물의 모든 부위는 귀중한 자원이며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이 유용한지 계산할 때 애초에 버려야 할 부위가 있다는 가정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과 뿔이 그대로 남아있는 소의 머리들이 중앙 판매대에 쌓여 있는데 마치 대형 마트에서 과일과 채소를 진열해 놓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이것들은 통째로 판매되거나 고객의 주문에 맞춰 잘려서 판매됩니다. 열려있는 두개골 공간 안에 그대로 노출된 소의 뇌는 1인분씩 나뉘어 팔립니다. 소의 뇌는 찌거나 튀기는 방식으로 조리되며 단순한 부속고기 요리가 아니라 훌륭하고 진정한 주요리로 대접받습니다. 진열된 모든 내장육은 판매대 위에서 각자의 고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인은 자부심을 부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담담한 태도로 바쁜 아침 시간에는 이 부위들이 대개 순식간에 매진된다고 설명합니다. 햄과 뼈는 함께 묶여서 오로지 수프를 끓이기 위한 용도로 특별한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해 보이는 뼈라도 구매하는 사람의 손을 거쳐 꼼꼼하게 선별됩니다. 훈제 돼지고기는 따로 분리되어 판매됩니다. 이곳에서 색상을 구분하는 것은 아주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제 돼지고기가 띠는 주황색과 붉은색의 색조는 강렬한 나무 연기 향을 의미하며 동시에 더 오랜 기간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손님들은 마치 와인 구매자가 와인의 라벨을 읽어내는 것처럼 이 고기의 색깔을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심지어 동물의 뿔조차도 그냥 버려지는 법이 없습니다. 아마존의 전통 악기들은 물소의 뿔을 공명통으로 사용합니다. 일부 종교적 의식에서는 가루로 만든 뿔을 태우기도 합니다. 한 상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작은 뿔 조각들을 보여주는데 이것들은 남성들의 전통적인 개인 미용 제품으로 일상에서 널리 사용된다고 합니다. 파사의 파키토는 주시장 바로 옆에 위치한 지붕이 덮인 통로이지만 그 안의 분위기는 바깥과는 완전히 다른 미지의 세계입니다. 절반은 약국과 비슷하고 다른 절반은 영적인 의식을 위해 마련된 공간 같으며 나머지 공간은 어떤 명확한 범주로 묶어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점의 양옆으로는 온갖 종류의 식물 뿌리, 건조된 나무 껍질, 그리고 동물의 기름이 가득 담긴 커다란 병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곰의 지방과 개미핥기의 지방이 담긴 거대한 병들은 관절통과 염증을 치료하는 특효약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인들이 동물의 피를 섞어 만든 혼합물이라고 설명하는 검은 액체가 담긴 작은 유리병들도 있지만 그 안에 실제로 무엇이 들어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 상점의 입구 바로 앞에는 눈구멍이 그대로 남아있는 말린 악어의 머리가 매달려 있습니다. 상인은 이 악어 머리가 손님들을 끌어모으고 자신의 사업에 큰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효과적인 사업 조언을 나누는 사람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가볍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통로를 따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지나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시선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턱을 활짝 벌리고 있는 거대한 비단뱀의 두개골인데 그 안에는 작은 부적이 조심스럽게 놓여 있습니다. 상점 주인은 한동안 가게 운영이 매우 힘들었지만 이 물건을 그 자리에 놓은 후부터 다시 행운이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그곳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부적이나 영적인 관습 혹은 행운의 상징물이 있습니까? 아래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지역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의 구역 근처의 나무 갈고리에는 자목만한 크기의 둥글고 거무스름한 물체가 매달려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살아있는 벌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벌들은 쏘는 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표면에 뚫린 작은 구멍을 통해 끊임없이 기어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벌들을 포함한 벌집 전체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상품으로서 손상 없이 통째로 판매됩니다. 이 특별한 벌종은 아마존 지역에서 자생하며 이들이 만들어내는 꿀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맛보았던 그 어떤 상업용 꿀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 꿀은 끈적거리고 압도적으로 단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밀랍 같은 물질 속의 감귤류의 향기가 은은하게 감도는 독특한 신맛을 품고 있습니다. 꿀을 한 입 베어 물면 거의 즉각적으로 신맛이 터져 나오고 그 뒤를 이어 미묘하고 부드러운 단맛이 따라옵니다. 밀랍 자체는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입에 남은 것은 뱉어내야 합니다. 판매자들은 이 꿀이 눈의 감염이나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전통적인 치료제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숲속에서 벌 군집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느리고 까다로운 과정이기 때문에 공급량은 언제나 극도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바로 옆에는 산업용 담배보다 니코틴 함량이 수십 배나 더 강한 아마존의 담배인 마파초가 놓여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말아 만든 담배 100개비가 들어있는 한 갑의 가격이 차에 1달러도 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마파초는 단순한 오락용이나 기호용으로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용도 중 하나는 사람의 피부 아래에 기생하는 파리 유충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마파초의 강렬한 연기를 상처 부위에 직접 불어넣어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숨이 막힌 유충을 피부 밖으로 빼내는 방식입니다. 마치 전통적인 민간요법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실제로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마파초의 또 다른 용도는 영적인 영역과 깊게 맞닿아 있습니다. 누군가 숲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그 사람의 가족들은 밤이 되면 집 밖에 나와 마파초를 태웁니다. 사람들은 그 담배 연기가 숲의 정령인 툰을 부르고 길을 잃은 사람을 그들이 알고 있는 친숙한 세상의 경계선 안으로 무사히 인도해 준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관습이 단순히 오래된 옛날 전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아마존에서도 여전히 생생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존에는 숲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판매하는 벨렌 시장에서조차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생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생명체는 바로 아마존 강 돌고래인 보토입니다. 마법처럼 신비로운 분홍빛을 띠는 이 민물 돌고래는 강이 영혼으로 깊이 추앙받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전통적인 믿음에 따르면 보토는 죽은 자의 영혼이 강 돌고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보토가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잘생긴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강가에서 열리는 축제에 나타나 여성들을 유혹하고 동이 트기 전에 다시 강물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는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빠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임신하게 된 많은 원주민 여성들은 종종 보토가 다녀갔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러한 깊은 믿음 때문에 수많은 아마존 사람들에게 보토는 절대적인 금기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도 이러한 매우 영적인 믿음이 세상의 그 어떤 엄격한 법률보다도 보토를 더욱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벨렌 시장의 그 누구도 보토를 거래하지 않는데 이는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오랜 문화와 신앙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때로는 문화와 깊은 신앙심이 그 어떤 법적인 규제나 조치보다도 자연을 보호하는 데 있어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둑 근처에 자리 잡은 해산물 시장에서는 나머지 전 세계의 일반적인 가격 논리가 완전히 뒤집혀 버립니다.
무려 600마일 이상 떨어진 리마에서 비행기로 공수해온 문어는 지역에서 생산된 식자재보다 몇 배나 더 비싼 가격표를 달고 있습니다. 해안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아마존의 심장부 한가운데서 새우, 쥐, 오징어를 비롯한 온갖 종류의 바다 해산물들이 얼음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애써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벨렌 시장의 아주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로 존재할 뿐입니다. 벨렌의 어시장을 방문하는 것은 아마존이 실제로 얼마나 거대하고 광활한 곳인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곳에서 팔리는 수많은 물고기들은 만약 국제적인 관상어 상점에서 판매된다면 수백 달러, 아니 수만 달러를 호가할 수도 있는 귀한 개체들입니다. 하지만 벨렌에서는 매일 먹는 평범한 음식처럼 그저 얼음 위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뱀파이어 피쉬라고도 불리는 파야라 물고기는 아래턱에서 위로 툭 튀어나온 두 개의 긴 송곳니로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 물고기들은 전 세계의 수족관 애호가들에게 엄청나게 높은 가치로 평가받지만 벨렌에서는 1kg당 단 1달러 정도의 헐값에 판매됩니다. 그 옆에는 몸통을 따라 독특한 흑백 줄무늬가 선명하게 그어진 호랑이 무늬 메기들이 누워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길이가 거의 1.5m까지 자라며 도쿄나 싱가포르의 고급 수족관 상점에서는 엄청난 고에 팔릴 수 있는 훌륭한 표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렌에서는 여전히 주로 식용 물고기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은빛 아로와나입니다. 이 물고기는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번영과 부를 상징하는 귀한 존재로 여겨지며 일부 표본은 집 한 채 값에 맞먹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1kg에 1달러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팔려나갑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큰 담수어 중 하나인 아라파이마가 있습니다. 어떤 개체는 길이가 거의 3m에 달하고 그 비늘이 너무 두꺼워 피라냐조차 뚫고 물어뜯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벨렌에서 아라파이마는 신선한 상태로, 건조된 상태로, 혹은 커다란 블록 모양으로 잘려 마치 귀중한 돌처럼 판매대 위에 매달린 채 팔립니다. 줄지어 널린 마른 물고기들 사이를 걷다 보면 왜 이런 생선 보존 방식이 수백 년 동안 아마존에서 변함없이 존재해 왔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물고기는 내장을 깨끗이 제거하고 소금을 뿌린 뒤 며칠 동안 햇볕에 말려집니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고 얼음이 항상 비싼 이 지역에서 이것은 덥고 습한 아마존의 기후 속에서도 식량을 보존할 수 있는 가장 믿을만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굳건히 남아 있습니다. 주요 시장의 반대편 강 건너에는 거의 모든 집들이 기둥 위에 지어진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달에 걸쳐 이어지는 우기가 오면 강물의 수위가 4m 이상 상승하여 주택의 1층을 완전히 침수시켜버립니다. 그 시기가 되면 보트가 오토바이를 대신하고 아이들은 노를 저어 학교에 가며 어떤 집들은 마치 거대한 뗏목처럼 완전히 물 위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이것은 결코 재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아마존의 아주 평범한 삶의 리듬일 뿐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단순한 양철 지붕을 얹은 주방에서는 아마존의 전통 요리들이 특별한 경험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일상 식사로 요리됩니다. 타카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음식입니다. 녹색에 덜 익은 플랜틴을 부드러워질 때까지, 삶은 다음 커다란 나무 절구로 끈적해질 때까지 빻아서 작은 공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건조하고 훈제한 아마존의 고기인 세시나와 함께 상에 올립니다. 세시나 특유의 풍부하고 짭짤한 맛 덕분에 냉장고가 없는 더운 기후 속에서도 오랫동안 상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기 위해 완벽하게 설계된 음식입니다. 가장 독특한 음식은 전형적인 아침 식사 메뉴를 부르는 일상적인 이름인 아래 둥지입니다. 상인은 통째로 조리된 암탉 한 마리를 꺼내오는데 그 배 안에는 다양한 발달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알들의 덩어리가 모두 함께 조리된 차에 들어 있습니다. 구매자들은 대개 알이 가장 많이 꽉 찬 것을 고르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닭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져본 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버리는 것이 거의 없는. 벨렌에서는 이것이 마치 하나를 사면 두 개를 얻는 아주 실속 있는 거래로 여겨집니다. 또 다른 독특한 음료는 포체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날달걀을 지역 맥주와 함께 끈적해질 때까지 세차게 저어 섞은 다음 차갑고 약간의 탄산이 있는 상태로 제공합니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처음 보이는 것보다 훨씬 풍부한 맛을 지닌 걸쭉하고 달콤하며 메가 향이 가득한 음료로 탄생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아마존을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아래 둥지나 날달걀과 맥주로 만든 포체 같은 독특한 요리를 감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곳에는 외부 사람들은 이름만 들어도 먹기 힘들어할 만한 특이한 요리가 있습니까? 아래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페루 북동부의 로레토 지방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이키토스는 독일보다 더 넓은 지역의 수도입니다. 하지만 인구 밀도가 너무 낮아서 헬리콥터를 타고 몇 시간을 날아가도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정글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이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은 약 41만 3천 명에 달합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점은 수도 리마에서 도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버스나 트럭 혹은 자전거가 단 한 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속도로도 없고 국도도 없으며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그 어떤 숲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키토스는 거대한 아마존 강과 이타야 강, 그리고 나나이 강이라는 세 개의 강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사방이 너무나 울창한 원시림으로 꽉 막혀 있어서 인공위성조차 숲의 지붕을 뚫고 내부를 들여다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곳에 도착하려면 단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리마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거나 승객과 화물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찬 객실에 해먹을 걸고 자면서 3일에서 5일 정도가 걸리는 강배를 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키토스가 육지 위의 섬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곳은 육로로 완전히 고립된 인구 40만 명 이상의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도시입니다. 이키토스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곳의 여성들과 불타는 차라파라는 고정관념입니다. 이는 야생적인 유혹과 연결된 아마존 여성들의 이미지를 뜻합니다. 본래 차라파는 해안가 사람들이 정글에 사는 사람들을 낮춰 부르기 위해 사용했던 모욕적인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마존 여성의 이미지는 점차 낭만적으로 변모하여 관능미와 얽매이지 않는 자연의 에너지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편견 때문에 종종 다른 지역에서 온 남성들이나 왜곡된 시선을 가진 관광객들이 지역 여성들을 부당하게 평가하거나 심지어 괴롭히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키토스의 여성들은 차라파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모욕적인 용어를 오히려 자부심의 원천이자 개방성 친근함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정신의 상징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페루 사회의 만연한 미의 기준이 주는 압박과도 마주해야 합니다. 페루에서는 하얀 피부와 유럽인의 이목구비가 어두운 피부나 높은 광대뼈 아몬드 모양의 눈을 가진 원주민의 아름다움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원주민이나 혼혈 여성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성장합니다. 가정 생활을 살펴보면 가톨릭 문화와 원주민의 전통이 어우러져 매우 끈끈한 다세대 가족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들에게 결혼은 단순히 사랑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대가족 전체를 돌봐야 하는 책임감을 동반합니다. 그 결과 이키토스의 수많은 여성들은 짧게 타오르는 로맨스보다 안정감과 충실함, 그리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비행기가 코로넬 공항에 착륙했을 때 여러분의 귓가에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아름다운 새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끝없이 몰려드는 벌떼처럼 윙윙거리는 수만 대의 오토바이 택시와 여객용 3륜차가 내뿜는 귀청이 터질 듯한 굉음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것을 농담 삼아 목이라고 부릅니다. 작고 귀여워서가 아니라 그 엄청난 밀도와 소음 때문입니다. 대략 8만 대에 달하는 오토바이 택시가 도시에 꽉 들어차 교차로를 누비며 차선 따위는 거의 신경 쓰지 않고 달립니다. 여행자를 위한 조언을 드리자면 이 택시를 타기 전에 반드시 가격을 미리 합의해야 하며 카드를 받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항상 현금을 챙겨 다녀야 합니다. 이키토스의 삶은 완전히 분리된 두 가지 리듬에 따라 전개됩니다. 11월부터 6월까지는 홍수기로 아마존강의 수위가 4m 이상 훌쩍 높아져 강둑을 따라 늘어선 수천 채의 수상 가옥 1층이 완전히 물에 잠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재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카누를 타고 등교하고 어른들도 카누를 저어 출근하며 일부 집들은 차오르는 물을 따라 떠다니는 나무 뗏목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다시 건기가 돌아오면 집들은 원래의 높이로 내려앉고 강물이 끌고 온 진흙과 엄청난 양의 쓰레기 더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존의 삶의 리듬입니다. 홍수는 드문 일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상입니다. 이키토스의 아이들은 글을 읽는 법보다 수영을 먼저 배우고 자전거를 타는 법을 알기 전에 노 젓는 법을 먼저 익힙니다. 이키토스에는 악어나 아나콘다, 심지어 정글 속에 숨어있는 맹독성 곤충들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이키토스는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심각하게 오염된 도시 수원 중 하나를 안고 살아갑니다.
인구 규모는 세계 환경 보고서에 자주 오르내리는 방글라데시나 인도의 거대 도시들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오염 수준은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입니다. 아마존강은 식수를 제공하는 원천인 동시에 도시 전체의 일상적인 쓰레기 하수, 수천 대의 보트 엔진에서 새어나온 기름을 모두 받아내는 거대한 쓰레기통 역할을 합니다. 모든 오염 물질이 다시 강으로 흘러갑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악명 높은 빈민가인 바호벨렌의 주민들은 이처럼 탁한 강물에서 직접 목욕을 하고 요리를 하며 빨래까지 해결합니다. 바호벨렌은 관광 홍보물에서 아마존의 베니스라는 시적인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현실은 6만 5천 명 이상의 가난한 주민들이 매일 겪어야 하는 처절한 생존 투쟁입니다.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강물이 불어나면 나무 뗏목이나 대나무 기둥 위에 세워진 집들은 물에 잠기고 맙니다. 깨끗한 물도 쓰레기 처리장도 하수도 시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벨렌 지역 어린이의 약 40%가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66%가 절대적인 빈곤선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도시 기반 시설을 갖추지 못한 도시가 지불해야 하는 가혹한 대가입니다. 과거 고무 호황 시대가 남긴 건축 유산은 이키토스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기묘한 건물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것은 중앙 광장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철제 건물로 지역 사람들은 에펠탑을 만든 구스타프 에펠이 직접 설계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이름은 카사 데 피에로, 즉 철의 집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고무 사업으로 엄청난 부를 쌓은 안셀모 델 아길라가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이 구조물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구조물을 완전히 해체하여 증기선에 싣고 대서양을 건너 아마존강을 거슬러 올라왔고 1890년에 수백 명의 지역 노동자들이 정글을 뚫고 무거운 철판을 하나하나 나른 끝에 다시 조립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연구자들은 이 건물이 에펠의 직접적인 설계가 아니라 벨기에의 레포르주 다조 공장에서 조립식으로 제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설은 여전히 살아 숨쉬며 바로 이 신비로운 이야기 덕분에 수많은 관광객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이 철제 건물은 적도의 덥고 습한 기후에서 전혀 실용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철로 만들어진 벽이 태양열을 마치 난로처럼 흡수하는 바람에 건물 내부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거워졌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이 건물은 나이트클럽과 편의점 등 여러 용도로 주인이 바뀌었고 지금은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카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사 데 피에로는 이키토스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정글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진 유럽의 헛된 꿈이자 결국 아마존의 기후에 굴복하고 만 환상입니다. 해가 질 무렵 말레콘 타라파카를 따라 걷다 보면 유럽에서 수입한 고급 타일로 장식된 수십 채의 저택들이 허술하게 지어진 초가집, 바로 옆에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짝이던 과거와 빈곤한 현재가 불과 몇 걸음 차이로 마주하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키토스의 진짜 모습입니다. 벨렌을 떠날 즈음이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깊은 의문이 남게 됩니다. 수십만 명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필요성과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과제를 과연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외부에서 바라보면 벨렌의 상황을 섣불리 판단하고 비판하기 쉽습니다. 아마존 생태계가 짊어지고 있는 엄청난 부담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이면에도 그들만의 확고한 논리가 존재합니다. 이키토스는 50만 명의 인구를 품고 있으면서도 도로망에서 거의 완벽하게 단절된 도시입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아마존 열대우림은 멀리 떨어져 있는 추상적인 야생의 자연이 아닙니다. 숲은 그들의 대형 마트이자 약국이며 삶을 이어가는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가족들에게 숲과 강은 그들이 가진 전부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다른 돈벌이를 마련해주지 않은 채 무작정 벌목을 전면 금지한다면 수천 개의 공동체는 당장 먹을 식량조차 부족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숲을 베어낸다면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생태계 자체가 결국 바닥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끔찍한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벨렌은 매우 특이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곳은 도시 전체를 먹여 살리는 생명줄인 동시에 환경 파괴와 자연 보존이라는 무거운 문제를 안고 있는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매일 아침 거대한 아마존 열대우림 전체가 식량과 약 부족과 일상용품의 모습으로 이곳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환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반복됩니다. 아마도 이 장소를 떠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일은 완벽한 정답은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일 겁니다. 이키토스는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자신만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독립된 세계이고 살아있는 역설이며 문명과 현대성,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준에 질문을 던지는 장소입니다. 이끼가 내려앉은 과거의 화려했던 시대와 물 위에 위태롭게 떠있는 빈민가가 공존하고 가톨릭 교회의 믿음과 원주민 주술사의 의식이 나란히 이어지는 도시입니다. 이키토스가 가진 가장 위대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경치가 아니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던지는 깊은 성찰에 있습니다. 만약 숲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곳에 살고 있다면 숲을 보호하는 일과 가족의 다음 끼니를 챙기는 일 중 무엇을 먼저 선택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장소들에 대한 탐험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정에서 뵙겠습니다. 벨레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른 어떤 시장과도 다릅니다. 이 공간은 사람의 마음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면서도 동시에 묘한 불편함을 안겨줍니다. 어떤 것들은 아주 오래전에 끝난 과거 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적인 일상 한가운데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생존을 위한 투쟁과 자연의 파괴 사이의 경계선이 너무나도 얇아서 사실상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 완벽한 정답을 내놓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환경에 놓인다면 숲을 지키는 것과 가족의 식사를 마련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묘하고 논쟁의 중심에 있으며 아직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장소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신 후 알림 설정을 꼭 켜두시어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